시총 30%를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 강제 매각되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물량이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죠. 이 날짜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3월 12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워크의 박태일입니다. 요즘에 한국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이 솔솔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7.1조 원이라고 밝히면서 증권사 전망치 평균인 6.5조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죠.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이런 기사들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주가가 오르는 건 좋은데 시가총액이 상승한 결과 국내 증시에서 처음으로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 일명 시총 30% 룰에 적용될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시총 30%를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라가게 막는다는 거냐?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거래소에서 2018년 11월에 코스피 200 시가총액 비중 상한 제도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코스피 200 내 특정 종목 비중이 30%가 넘어가면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건데 시가총액 자체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어떤 특정 종목이 30% 비중을 초과를 하면은 CAP 비율이란 가중치를 둬서 반영하여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해당 종목 주가 변동에 CAP 비율을 곱해서요, 실제 변동폭보다 축소해서 지수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해외 그런 선진 거래소에서도 이런 걸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한국은 다른 데와 달리 삼성전자라는 비중이 30% 이상 되는 특출나게 큰 그런 종목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거 하는 이유는 지수의 특정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져버리면은 지수의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과거에 그 휴대폰을 만들던 노키아라는 핀란드 기업 있잖아요. 이 기업이 당시에 헬싱키 거래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009년에 노키아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주가 지수 전체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 후 핀란드 거래소에서는 이제 10% 상한 제도를 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한국 거래소가 현실을 많이 반영을 해서 30%로 높게 잡은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내 비중이 30%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1월 20일 기준으로 33.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 문득 생각이 들 것 같은 게, 단순히 지수 선출하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기업 가치가 변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그렇게 난리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바로 ETF입니다. 시장에 보면은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ETF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코스피의 상승이나 하락에 베팅할 때 투자하는 ETF가 다 이런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런 걸 보통 패시브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런 패시브 ETF 펀드가 20조 원이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 비중을 줄여버리면은 패시브 ETF를 운용하는 회사들이 정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삼성전자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코스피 2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이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은 강제 매각되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물량이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조 원의 소위 매도 폭탄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은 삼성전자라도 주가가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차차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거의 더해서 삼성전자가 빚을대면은 코스피 지수 자체도 다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지금 점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1조 원이 과장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계산은 되게 간단합니다. 현재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운용 자금이 한 20조 원에서 23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비중이 33.5%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현재 초과분인 3.5%를 한 번에 해소를 하려면 최소 1조에서 1.5조 원 정도의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갑자기 시장에 출회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런 시나리오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실제 예상치 유출 금액이 거의 1.5조 원에 육박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거래소 입장이 꽤 강경합니다. 원래는 이 지수 조정을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1년에 총 2번 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는 바람에 이 지수 조정을 6월이 아닌 3월경에 반영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 오른다고 신나게 담고 있던 사람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 참여자나 전문가들도 거래소의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인위적으로
오히려 시장 교란을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뭐 아주 생소한 일은 아니에요. 뭐 불과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스피 200 지수가 아니라 글로벌 대표 지수 기관인 MSCI가 만든 MSCI EM 인덱스였습니다. MSCI는 당시에 이제 신흥시장 지수에서 한국을 줄이고 중국하고 사우디를 이제 비중을 늘리는데요. 뭐 한 번도 아니라 8월하고 11월 두 번 단행을 합니다. 그때 한국 비중이 각각 0.3%, 0.5%에서 총 0.8%가 감소를 했는데, 그때 외국인 자금이 각각 2조 원하고 2.5조 원이 급격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당연히 거래소 비중이 30% 육박하는 삼성전자의 주식도 많이 매도가 됐겠죠. 그래서 11월 당시에 외국인이 14일 연속으로 이제 코스피를 매도를 했는데, 보시면은 삼성전자만 1조 원 넘게 팔아 제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당시 뉴스에서도 MSCI 지수 변경 때문에 뭐 우리나라 코스피가 뭐 갑자기 크게 출렁이는 거 아니냐 걱정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다행히 큰 충격 없이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뭐 외국인들도 이런 지수 변경이 있으면은 뭐 하루 만에 그런 몇 조 원을 한 번에 빼가는 게 아니라요. 한 2, 3주에 걸쳐서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이벤트가 뭐 투자 심리가 취약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주가든지 전체 주가 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혹시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나마 뭐 다행인 거는 최근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일단 잘 아시다시피 뭐 미국의 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타고 있고요.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업황이 이제 D램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뭐 기계적인 매도를 하더라도 이걸 이제 받쳐줄 만한 충분한 수요가 이제 받을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다고 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내재 가치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 충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큰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거를 반드시 자기가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시기를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날짜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3월 12일입니다. 3월 10일이 뭐냐면은 주식시장 선물 만기일입니다. 거래소에서 이 상한제도 운영을 하는데 이 지수 변경을 선물 만기일 직후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지 시장에 주는 충격이 적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선물 만기일이 3월 12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만간 뭐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3월 10일 날짜 전후 한 2, 3주 정도는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지 잘 보면서 조심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머니워크도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